2020년 1월 11일에 시행된 ITQ 엑셀 기출문제 B형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초 데이터는 미리 써 놓았고요. 그리고 문제는 캡처해서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이걸 다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래에 블로그 주소를 이렇게 적어 놓았거든요. 블로그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하셔도 되고요. 실제로 빈 화면을 열어서 입력해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속된 셀을 선택하는 단축키는 Shift죠. 그래서 왼손으로 Shift를 누르시고요. 오른손으로 Shift 3을 클릭. 네, 그러면 3개의 시트가 선택이 되었고요. 그럼 하얀색으로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A열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열너비는 1로 해주세요. 확인 버튼. 그리고 시트 2를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에 제1 작업. 시트 2를 더블 클릭하셔서 제2 작업. 시트 3을 더블 클릭하셔서 제3 작업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그리고 나서 제3 작업에다 바로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제1 작업으로 오셔서 입력을 하셔야 되죠. 네, 이 상태에서 파일 저장 버튼 눌러주세요. 저장 버튼. 그러면 문서를 클릭해 보시면 문서 클릭하시고 ITQ 폴더에 들어가시면 수험번호 8자리 입력하시면 됩니다. 혹시 ITQ 폴더가 없으신 분들은 집에서 문서에 ITQ 폴더를 임의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수험번호 8자리는 임의로 1, 2, 3, 4, 5, 6, 7, 8. 네, 1, 2, 3, 4, 5, 6, 7, 8로 했고요. 하이픈 자신의 이름 입력하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위에 파일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여기 기초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먼저 1행부터 3행까지 행 높이를 조절한 뒤에 입력하시는 걸 권합니다. 그래야 다른 행에 입력되는 그 오류도 이렇게 방지할 수 있고요. 더 입력하시는 것도 편하실 거예요. 그럼 1행부터 3행까지 드래그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행 높이는 25로 해주세요. 그리고 5행부터 14행까지는 행 높이가 22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으면요. 조건 첫 번째를 봤더니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선택은 A열 바로 왼쪽에 요 회색깔 버튼을 누르시면 전체 선택이 돼요. 이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글꼴로 가셔서 글꼴은 굴림으로 입력해 주시고요. 글씨 크기는 11로 입력하시고 엔터. 그리고 이제 가운데 정렬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가운데 정렬 눌러주시고요. 가운데 정렬을 누른 다음에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F5부터 H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얘네는 오른쪽 정렬이 돼야 됩니다. 오른쪽 정렬은 여기 있죠. 오른쪽 정렬 클릭. 그리고 쉼표를 눌러주셔야 오른쪽이 살짝 이제 문제지처럼 떨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살짝 끝과 이렇게 살짝 떨어져 있죠. 이렇게 쉼표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이제 테두리를 넣기 전에 여기 한번 4번을 F4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문제지에는 구격 그리고 그 다음 줄로 되어 있죠. 그럼 격 뒤에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격 뒤에 더블 클릭하시고 왼손으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엔터를 눌러보세요. 네, 그러면 여기 안 보이죠? 4와 5행을 요 화살표가 생겼을 때 더블 클릭하시면 이게 두 줄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 바꾸기를 하는 단축키는 Alt, 엔터입니다. 네, 그러면 또 두 줄로 해야 될 게 여기 격 뒤에 원이 내려가야 되죠. 격 뒤에 더블 클릭하시고 Alt, 엔터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두 줄로 바뀌어 있는 거 보시게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B4부터 J14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테두리 클릭. 그리고 또 바깥쪽에는
굵은 상자 테두리 클릭. 그 다음에 B5부터 J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굵은 상자 테두리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테두리는 들어갔고요. 또 얘랑 비교해 보면 2, 13, 14는 여기는 함수 들어가는 곳이고 B13부터 D13까지 B14부터 D14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B13부터 D13까지 범위 지정하고 저희가 떨어져 있는 것을 선택하는 단축키는 컨트롤입니다. 이거 누르시고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요. 그리고 B14부터 D14까지 드래그. 그리고 또 여기 있죠. F13, 14. 그러면 컨트롤을 계속 누른 상태에서 B13부터 14까지 드래그. 그리고 또 G13부터 지금 I13까지죠. G13부터 I13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네, 그러면 여기 한꺼번에 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하셨으면 그 다음에 여기 대각선 들어가야 되죠. 대각선. 그러면 F 13, 14를 클릭하시면 셀 서식을 들어가는 방법은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또는 단축키 컨트롤 1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여기 표시 형식 옆에 있는 요 화살표를 눌러서 들어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셨으면 이제 테두리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테두리 넣어주세요.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네, 여기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테두리까지 들어갔고요. 그러면 여기 조건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완료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목을 넣어야 되는데 제목은 오각형 도형과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을 이용해서 작성하고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삽입으로 가셔서 도형으로 가셔서 오각형이라고 나왔으니까 오각형은 블록 화살표 두 번째 줄 가운데에 보시면 오각형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오각형 찾으셨나요? 네. 그럼 오각형을 클릭하시고 B부터 지금 F와 G열 사이에 요 정도로 드래그해서 위치시켜 주세요. 네. 그리고 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굴림 24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얘가 그 테두리를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으로 가셔서 글꼴은 굴림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글씨체는 굴림, 그 다음 글씨 크기는 24. 네, 그리고 검정색,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해주시고요. 굵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채우기는 노란색으로 눌러주세요. 노란 클릭. 네, 그리고 가운데 정렬 여기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위아래 다 가운데 정렬. 네,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그 상태에서 또 한 번 더 테두리를 선택하시고 저희 그림자 스타일 안 했죠. 네, 요 테두리 선택되신 상태에서 서식 가서 도형 효과 그림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했으니까 오프셋 오른쪽 두 번째 줄에 있죠. 두 번째 줄 첫 번째 거. 그래서 오프셋 오른쪽을 클릭해 주세요. 네, 오프셋 오른쪽 클릭. 그리고 여기를 들어가셔서 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텍스트 편집. 여기 가셔서 일반 의약품 판매 가격 현황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저희가 결제 담당 대리 팀장을 입력해야 되거든요. 이건 잠시 지울게요. 네, 그럼 여기 빈 곳에다가 여기다 저희가 결제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이라고 입력하고요. 대리라고 입력하고 팀장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결제는 여기 K의 15부터 16행 범위 지정하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이게 세로 쓰기로 되어 있거든요. 가나 들어가셔서 세로 쓰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특히 주의해야 될 게 제자를 쓰실 때 많이들 이제 어휘로 쓰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동계산할 때 그 결제를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동계산할 때 그 결제는 어휘지만 이렇게 위 상사에게 보고할 때 저희가 쓰는 그 결제는 아이죠. 그래서 요 어휘와 아이 헷갈리지 마시고 아이로 꼭 쓰세요.
네, 그리고 K15부터 저희가 5, 16까지 범위 지정을 하고요.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저희 모든 테두리 넣어줘야 되죠. 그리고 나서 바로 복사하시면 되는 게 아니죠. 또 뭐 해야 돼요? 네, L부터 N까지의 열너비를 조정하셔야 되는데 보통 요 열너비는 저희가 몇으로 하죠? 네, 저희가 보통 열너비는 7.5로 합니다. 그리고 결제가 입력된 K 열너비는 4로 보통 하고요. 4. 그리고 15행 행높이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행높이는 보통 17.5로 합니다. 그리고 16행의 행높이는 저희가 보통 40으로 해요. 네,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K15부터 N16까지 범위 지정을 하시고요. 뭐라고 했냐면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이기 하시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복사, 여기 복사로 가셔서 역삼각형 눌러보시면 그림으로 복사 클릭. 네, 그럼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 나오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리고 H로 오셔서 저희가 붙여넣기 단축키는 뭐죠? 컨트롤 V. 네, 그럼 컨트롤 V 누르시고 네, 여기서 컨트롤 V 눌러서 J열까지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성한 건 지우기를 해야 되거든요. 범위 지정하시고 지우기 가셔서 모두 지우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B사부터 J4 그리고 G14, I14 영역은 주황으로 채우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B사부터 J4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저희가 떨어져 있는 걸 선택하는 단축키는 뭐였죠? 맞아요. 컨트롤. 그럼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G14 클릭. 그리고 계속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I14 클릭. 그리고 채우기로 가셔서 주황 색깔 클릭해 주시면 되죠.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에 제품명 C5부터 C12 영역이 표시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커서를 어디에 둬야 될까요? 맞아요. H14에 클릭하시고 여기 커서를 놓은 상태에서 데이터로 가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림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럼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두시고요. 그리고 원본 클릭하시고 저희는 제품명이 쭈루룩 나오려면 C5부터 C12까지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첫 번째 거 위생천이 꼭 보이도록 클릭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그 다음에 셀 서식 H5부터 H12 영역의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H5부터 H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셀 서식 들어가는 방법은 여기 표시 형식 옆에 요 작은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 그럼 셀 서식이 나오죠. 그럼 사용자 지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와 보시면 저희는 이게 세 자릿수마다 쉼표가 나타내어 있는 샵, 콤마, 샵30 네,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형식 바로 다음 줄에 클릭하시고 큰 따옴표로 원이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원. 그리고 큰 따옴표 또 입력하시고요. 그럼 보기에 여기 500원 뒤에 원이 붙여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확인. 네, 그러면 이제 다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 정의하는 거 하나 남았네요. H5부터 H12 영역에 대해서 네, 이렇게 범위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름 정의는 요걸 이름 상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름 상자에다가 H5 클릭하시고 최저 가격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쳐주세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조건 윗부분 100점짜리는 끝냈어요. 네, 다들 하셨나요? 네, 어렵지 않죠? 네, 조건 다 끝냈고요. 이제는 함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이제 뭐가 나왔냐면 평균 가격의 내림차순 순위를 1위부터 3위까지 구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나왔는데 요 if랑 랭크 함수를 쓰래요. 그래서 if 함수는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함수였죠? 그렇죠. 저희가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맞는 참값,
거짓값이 나오는 게 if 함수였고요. 랭크 함수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였죠. 그러면 는 하시고 그 다음에 if라고 입력하세요. 그래서 if 함수로 더블 클릭해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랭크 함수를 써야 되죠. 랭크 함수 더블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고 저희가 순위를 구하는 랭크 함수는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수 클릭 그 다음에 콤마 순위를 구할 범위 네, 요게 함수식이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어디를 클릭해야 될까요? 네, 여기 문제에서 평균 가격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고 라고 했으니까 G5를 클릭하셔야죠. 저희는 이제 알고 싶은 게 얘의 순위예요. 콤마. 그리고 순위를 구할 범위는 어디죠? 그렇죠. G5부터 G12까지죠. 여기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저희가 끌었을 때 범위가 움직이면 안 돼요. 바뀌면 안 돼요. 범위는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뭘 해야 되죠? 맞아요. 절대값으로 만들어주는 F4를 F4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F4를 누르시면 이렇게 달러 표시가 열과 행 앞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 상태에서 그리고 내림차수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럼 방법은 안 해도 되고 가로 닫을게요. 이 상태에서 내림차순 순위를 1위에서부터 3위까지 구하려면 먼저 조건이 요 가격이 3 이하라면 으로 조건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작거나 같다 3 콤마 해주시고 그럼 조건이에요 얘가. 그래서 3 이하라면 순위를 구하고 그럼 그 다음에 랭크 함수 또 한번 써주세요. 똑같이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수 클릭 콤마 그리고 순위를 구할 범위 드래그 F4 눌러서 절대값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 닫기. 그러면 3 이하라면 순위를 구하고 여기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짓값이 들어가야 되죠. 거짓값은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큰 따옴표 2개 입력하시고 가로 닫아주세요. 네, 그러고 나서 여기 오른쪽 아래에 채우기 핸들로 끌어주시면 네, 이렇게 순위가 나오게 되죠. 만약 요 뒤에 위자까지 나오게 해라 라고 했다면 저희가 여기 뒤에다가 AND를 연결시켜서 큰 따옴표 위를 입력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위를 입력하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다 되셨나요? 네, 다 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품 이력을 구하는 건데 2020년 마이너스 제품 출시 연도를 계산한 결과값 뒤에 년이 나오게 구하래요. 그런데 제품 출시 연도는 코드의 마지막 네 글자를 이용하십시오. 네, 이거 마지막 네 글자는 write 함수를 이용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는 하시고 일단 2020년에서 빼야 되니까 2020 마이너스. 네, 그 다음에 뭘 써야 될까요? 그렇죠. write 함수 써야 되죠. 네, write 함수로 들어오시고 write 함수는 문자열의 오른쪽에서부터 원하는 수만큼의 문자를 표시하는 함수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기 제품 출시 연도, 네, 출시 연도를 계산한 결과값 뒤에 연을 붙이시오 했는데 제품 출시 연도는 코드의 마지막 글자라고 했으니까 어디를 클릭해야 되죠? 그렇죠. B5를 클릭하시고 콤마. 네, 그리고 얘가 마지막 네 글자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문자열 클릭하고 추출할 문자 수는 네 글자. 내셨나요?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가로 닫으시고 끝이 아니죠. 뒤에 년을 붙이시오 라고 했으니까 Shift 7을 눌러주세요. 그럼 AND로 연결시키고 큰 따옴표로 년이라고 입력해주세요. 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제품 이력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되셨나요? 네. 그럼 여기 저희가 끌었을 때 여기 밑에 서식이 같이 복사가 돼서 그렇거든요. 다시 한번 범위 지정하시고 모든 테두리, 굵은 상자 테두리 한번 더 눌러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2번까지 끝냈어요. 그러면 이제 3번으로 가볼까요? 3번. 광동제약 제품 평균 가격의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 광동제약만 찾아서 이 광동제약 제품의 평균 가격
요 광동제약의 평균이 580, 그 다음에 광동제약 평균이 5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한 그 평균을 구해라 라는 함수거든요. 그럼 먼저 SUMIF를 쓰셔야 돼요. SUMIF. 네, SUMIF는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셀 범위, 콤마, 조건, 콤마, 합계를 구할 범위예요. 그러면 여기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셀 범위에 들어가야 될 부분은 여기죠. 광동제약이 들어간 부분을 드래그 해야 되죠. 그러면 D5부터 D12까지 드래그, 콤마, 그리고 조건은 뭐냐면 광동제약이에요. 광동제약만 찾는 거니까 큰 따옴표 하시고 광동제약, 큰 따옴표, 콤마. 그리고 합계를 구할 범위는 어디죠? 평균 가격이라고 했으니까 G5부터 G12까지 범위 지정을 해보세요. 가로 닫아보면 그럼 광동제약의 평균 가격 580 더하기 광동제약의 평균 가격 500을 더한 값이 이렇게 딱 나오게 됩니다. 1080이 나오죠. 근데 문제는 평균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요 뒤에다가 나누기 슬러시 표시를 하시고요. 저희가 조건에 맞는 셀 범위에서 개수를 세는 함수는 count if였죠. 네, 그래서 개수를 구하려는 셀 범위 콤마 조건이 들어가는 건 count if였거든요. 그럼 슬러시 하시고 count if 들어오셔서 저희가 그러면 count if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어디를 범위 지정해야 돼요? 네, 그렇죠. D5부터 D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콤마 그리고 광동제약만 찾아서 요 수를 세라 라고 하는 게 count if죠. 그럼 광동제약의 수가 하나, 두 개예요. 그러면 나누기 2 한 거랑 똑같은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럼 540이라고 딱 나오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화제 최저 가격의 평균을 구해라 라거든요. 그래서 여기 소화제만 찾아서 최저 가격의 평균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얘는 D-average라는 함수를 쓰래요. D가 들어가면 전체 범위, 열번호, 조건, D가 들어가면 전열조 이렇게 외우시면 되거든요. 그럼 는 D-average 는 D-average 전체 범위 B4부터 H12까지 요 뒤에는 굳이 넣어주실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콤마 열번호 열번호는 여기서 소화제 최저 가격의 평균이에요. 소화제 최저 가격의 평균이니까 최저 가격이 내가 범위 지정한 요 B열을 기준으로 몇 번째 열인지 한번 세워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번째 7이라고 입력하시고 콤마 네, 전체 범위 열번호 조건이에요. 조건은 구분이 소화제인 것만. 그래서 저희가 요 꼭 제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 범위 할 때 B4부터 했던 겁니다. 그럼 조건을 입력하시고 가로 닫아주세요. 그러면 소화제 최저 가격의 평균은 1690이라고 나왔죠. 그럼 쉼표 한번 눌러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조금만 더 하시면 됩니다. 이제 최저 가격의 중간값을 구해라. 저희가 중간값은 그냥 셀 범위만 지정하면 되니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중간값을 구하는 함수는 메디안이라는 함수인데 얘는 지정된 셀 범위에서 중간값을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는 하시고 M2까지 입력하시면 메디안 함수 더블 클릭해서 정의된 이름, 최저 가격의 중간값, 그러니까 H5부터 H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가로 닫으면 끝나요. 그럼 얘는 이제 콤마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최저 가격의 중간값이 딱 나왔죠. 네,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하셨고 그러면 이제 6번째 함수. vlookup이라는 함수가 나왔는데 vlookup은 늘 생각하셔야 돼요. 찾을값 콤마 범위 콤마 열번호 방법이거든요. 그럼 얘는 의미가 요 위생천을 찾아서 위생천에 해당하는 지금 제품명에 대한 최저 가격을 표시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위생천에 대한 최저 가격 요 500원을 찾아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는 vlookup 그러면 찾을 값은 무조건 H14, 콤마. 그리고 범위는 위생천이 들어간 데서부터 최저 가격이니까 C5부터 H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열번호는 저희가 범위를 지정한 걸 기준으로 세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죠. 하나, 둘, 셋, 넷,
5, 6, 6, 콤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방법은 정확히 일치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 그냥 0이라고 입력하셔도 펄스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true는 1, 펄스는 0.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가로 닫아 볼게요. 엔터. 네, 그럼 최저 가격은 500원이라는 게 나와 있죠. 여기까지 하셨나요? 네, 그럼 잘 하셨습니다. 그럼 7번으로 가볼게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평균 가격 셀에 데이터 막대 스타일 빨강을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적용하시오. 그러면 평균 가격 여기를 범위 지정해 주세요. 여기 제목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조건부 서식은 홈에서 조건부 서식 들어가시면 데이터 막대가 나오죠. 데이터 막대가 나오면 여기서 단색 채우기를 빨강으로 클릭해 주시고, 이게 끝이 아니죠. 조건부 서식에서 데이터 막대에서 기타 규칙을 한 번 더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최소값 종류는 최소값, 최대값 종류는 최대값으로 눌러주시고요. 색은 빨강으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확인 버튼 클릭. 네, 그럼 여기까지 하셨으면 저희가 여기 7개 해야 될 140점짜리는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 1작업은 기초 데이터를 입력하고 여기 조건을 다 끝내는 게 100점.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당 20점짜리거든요. 7개 하는 게 또 140점 해서 총 240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하셨으면 저희 240점 해낸 겁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 작업. 이 작업의 문제는 봤더니 B사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에 B2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1작업으로 가주세요. 여기서 B사부터 H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복사하기 단축키는 컨트롤 C. 그리고 제2작업 클릭하시고요. B2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눌러주세요.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이제 컨트롤 V 하셨고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구분이 소화제가 아니면서 평균 가격이 1000 이상인 자료의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그러면 구분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평균 가격 가지고 오셔야 돼요. 구분 클릭,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평균 가격 클릭. 그럼 컨트롤 C 누르시고 조건 위치는 B13 클릭. 컨트롤 V.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컨트롤 V 하셨으면 이제 구분 밑에다가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뭐뭐이면서는 같은 행의 지금 저희가 조건을 쓰고요. 이거나가 나오면 다른 줄에 씁니다. 근데 얘는 이면서죠. 그러니까 일단 같은 행의 조건이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소화제가 아니면서라고 했으니까 같지 않다라는 연산 보고 써주세요. 같지 않다, 소화제. 그리고 이제 평균 가격이 1000 이상. 그럼 같은 행에 그거나 같다 1000. 네, 여기까지 했으면 조건은 쓰셨고요. 이상인 자료의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B부터 H까지 다 범위 지정하시고 컨트롤 C. 그리고 B18에 오셔서 컨트롤 V. 네, 그러면 이제 커서를 여기 표 안에다가 놓으시고요. 깜빡깜빡거리는 건 ESC 눌러서 해제시킬게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데이터로 가셔서 고급 필터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른 장소에 복사 클릭하시고 목록 범위는 여기가 딱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희 여기 B부터 H10까지 네, 맞고요. 조건 범위는 B13부터 C14까지 맞고요. 복사 위치는 B18부터 H18까지 맞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이 끝이 아니죠. 여기 표서시. 고급 필터의 결과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한 후 그럼 여기 B18부터 H21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네, 여기 채우기 없음 눌러주시고 표 스타일을 6으로 그래서 표 서식 가셔서 스타일은 6으로 보통 6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표에 사용할 데이터를 지정하십시오. 머리글 포함 나오면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가 80점짜리도 끝낸 겁니다. 여기까지 다 하셨나요? 네, 잘 하셨습니다. 이제 제 3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3작업으로 와보면요. 이제 여기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야 하는데, 피벗 테이블은 제1작업으로 가셔서 B4부터 H12가 범위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삽입 누르시고, 피벗 테이블 요 아이콘, 그림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시고, 위치는 제3작업 B2 클릭. 확인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피벗 테이블 이제 필드 목록이 오른쪽에 나오는데요. 이걸 하실 때 항상 최저 가격이 행, 구분이 열, 제품명 평균 가격이 시그마 값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를 잘 지키셔야 합니다. 이제 최저 가격을 순서대로 꼭 하셔야 돼요. 행 레이블로. 그 다음에 구분을 열 레이블로. 그 다음에 제품명을 시그마 값으로. 그 다음에 평균 가격을 시그마 값으로. 네, 이렇게 하시면 지금 개수 제품명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평균 가격이 나오는데 여기가 기본적으로 숫자는 이제 합계로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두 번째 거 클릭하시고 값필드 설정 들어가셔서 여기 최소값으로 나와 있죠. 그럼 최소값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뒤에 평균 가격 뒤에다가 원이라고 꼭 입력해 주세요. 여기 사용자 지정 이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네,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여기 최저 가격의 단위를 바꿔야 되죠. 그럼 여기 B5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그룹으로 가주세요. 시작은 1, 끝은 5,000이죠. 네, 그리고 단위는 1000 맞네요. 그쵸? 1000 그대로 돼 있네요. 확인 버튼. 네, 그러면 여기 문제랑 똑같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저희가 그룹화까지 했고요. 이제 또 해야 될 게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그리고 빈 셀은 별 3개로 넣는 거, 그리고 행의 총합계를 지우는 거 해야 되거든요.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죠. B5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가주세요. 그럼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 빈 셀 표시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죠? Shift 누르시고 8을 하나, 둘, 3개. 네, 별 3개 입력하시고 요약 및 필터 가서 행총합계 표시 지워주세요. 네, 되셨나요? 네.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C5부터 H9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가운데 정렬 그리고 쉼표 클릭. 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끝이 아니라 해열 진통제가 여기 앞에 와 있다는 거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외용, 연고제, 그 다음에 소화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림차순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열 레이블 요 역삼각형 클릭하시고 내림차순 클릭. 그러면 저희가 요 문제랑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러면 B4에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최저 가격 그리고 C2 클릭하고 구분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럼 짜잔, 지금 이제 저희 피벗 테이블 80점짜리는 끝난 겁니다. 잘하셨어요. 네, 여기까지 잘하셨고요. 이제 그래프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프를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프를 봤더니 여기 위생천, 챔프, 파피링큐, 에시논에 펜시럽, 그 다음에 생록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만 범위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1작업으로 가주세요. 여기 와주셔서 제품명 위생천, 챔프, 그 다음에 환피링큐, 그 다음에 에시노넥, 그 다음에 포타디 연고는 빠졌네요. 여기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컨트롤 누르시고 프루펜 시럽 그리고 생록천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컨트롤 키 떼지 마세요. 그 컨트롤 키를 계속 누른 상태에서 최저 가격이랑 평균 가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G4부터 H8까지 그리고 G10부터 H11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삽입 들어가셔서 세로 막대형 클릭.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차트 이동해야 됩니다. 차트 이동 눌러서 새 시트 제4 작업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확인. 네, 그럼 제4작업이 제1작업 앞에 나오게 되죠. 그럼 제4작업을 끌어다가 제3작업 뒤에다가 옮겨 놓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또 문제를 볼게요. 문제를 봤더니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까지 했으면 레이아웃 3, 스타일 4를 선택해서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디자인 눌러주시고요. 레이아웃 3번 클릭. 그리고 셀 스타일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여기 4라고 나와 있는 거 클릭해 주세요. 네, 그리고 문제를 보면 여기 차트의 글꼴 굴림 11,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지, 그림은 채우기 흰색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가셔가지고 여기 하얀 부분 차트 영역을 클릭하시고요. 글꼴은 굴림, 글씨 크기는 11. 네, 그리고 채우기 효과는 서식으로 가셔서 도형 채우기, 질감, 파랑 박엽지 클릭. 네, 그리고 요 흰색 부분 클릭하시고요. 그림 영역 클릭하시고 도형 채우기에서 흰 색깔 한 번 더 눌러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셨으면 그 다음에 차트 제목 클릭. 여기 문제를 보시면 차트 제목은 글꼴 굴림 굵게 20, 채우기 흰색 테두리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클릭하시고 글씨체는 굴림 굵게, 그 다음에 글씨 크기는 20, 채우기는 흰색, 테두리 넣어야 되죠. 서식 가셔서 도형 윤곽선 검정색 클릭. 여기까지 하셨으면 요 차트 제목을 이제 지우시고요. 여기에다가 소화제 및 해열 진통제 가격 현황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여기까지 입력이 끝나셨으면 저희 문제를 또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균 가격 원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에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그리고 레이블 파피링큐의 최저가격 계열값을 표시하고 위치는 출력 형태와 같이 표시하시오. 눈금선은 선 스타일 파선,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했거든요. 제4작업으로 가서 이제는 해야 될 게 평균 가격. 평균 가격은 요 진한 빨강이네요. 요 진한 빨간색을 한번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가주세요. 여기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클릭, 확인. 그리고 한 번 더 꺾은 선형을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가세요. 그럼 보조축 눌러주시고요. 닫기. 보조축까지 끝냈으면 축을 봐야 되는데 축이 아까 6,000, 4,500, 3,000, 1,500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요 숫자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주 단위를 1,500으로 바꾸겠습니다. 닫기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주 단위 바뀌었고요. 이제 파피링큐의 최저 가격 계열값을 표시해야 되는데 요 파피링큐를 클릭하시고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얘만 선택이 돼요. 요 상태에서 레이아웃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 얘는 봤더니 안쪽 끝에 있네요. 클릭. 그럼 350원이라고 딱 나와 있죠. 여기까지 하셨으면 범례를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 클릭. 평균 가격 클릭하시고 편집 눌러서 는은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평균 가격 가로 열고 원, 가로 닫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똑같이 최저 가격 클릭하시고 편집 들어가서 최저 가격 확인 눌러주세요. 확인. 그러면 저희가 여기 범례명까지 변경하는 걸 했고요. 아까 전에 또 여기 위쪽 리본을 삽입하고 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쪽 리본은 삽입 버튼 누르셔서 도형 들어가시고 도형 들어가서 위쪽 리본은 별 및 현수막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거예요. 별 및 현수막 클릭하시고 여기 드래그 하신 다음에 홈 들어가셔서 채우기 하얀 색깔로, 그리고 가운데 정렬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 글자색 검정색 클릭하시고 2019년 기준이라고 입력해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여기 파선 바꾸는 거 안 했네요. 클릭하시고 여기 서식 가서 도형 윤곽선 대시는 네 번째 파선.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저희가 이제 4작업까지는 다 끝낸 겁니다. 그럼 제 1작업 가서 보시면 다 했고요.
2작업도 완성이 됐고요. 3작업도 저희가 딱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4작업으로 가서 보면 이것도 완벽히 끝냈죠.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4작업까지 완벽히 끝내신 겁니다.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